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10월 15일 날 대책이 나온 이후에 지금 2주가 넘게 시간이 흘렀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부수적인 작용, 뭐 수반되는 작용일 수도 있고 부수적인 작용 또는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시 전 지역이 지금 다 지정됐잖아요.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어디가 어떤 게 허가 대상이냐? 아파트예요. 아파트 및 동일단지 내 아파트가 있는 다세대인데, 이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입주를 해야 돼요. 입주를 해야 되니까는 우리가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갭 투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꼭 해야 되니까 갭 투자를 못 해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아닌 것으로 다 돈이 몰리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단독, 다가구, 뭐 빌라가 있는데 주택이 아파트 빼고는 단독, 다가구 비싸니까 다 이쪽으로 빌라 시장으로 지금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기사에 나왔는데, 요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1월 3일자 매일경제의 부동산란에 크게 나온 뉴스인데요. 사업 초기 억대 웃돈 재개발에 몰린 투자자. 이게 10월 15일 대책의 부수적인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개발에 몰린 투자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요 지금 표시한 부분을 좀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한번 보면,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까지 우리가 재개발은 팔 수가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하다, 매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갭 투자할 수 있는 빌라가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금호 21구역의 프리미엄은 10억이 넘어가요. 금호 21구역은 이제 겨우 조합 설립인가 됐거든요. 조합 설립인가 된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받고, 그 다음에 이주 철거하는데, 이제 조합 설립인가 단계인데 프리미엄은 10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를 하면은 양도가 불가능하죠. 근데 재개발은 관리 처분까지 팔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파트를 막아놨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를 굉장히 힘들게 됐고요. 재건축 투자는 뭐 입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재건축 아파트 살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입주까지 해야 되니까 더 뭐 갭 투자는 더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입주를 안 해도 되는,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재개발에 몰리다 보니까 사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10억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장기간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지역까지 매수세가 확산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는 경기 지역까지 안 가고 점점 더 초기 사업으로 서울시 쪽에 돈이 더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조그만 움직임이 있는 곳들도 이제 뭐를 하겠다라는 감만 잡힌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빌라들은 가격이 급등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내용을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정비업계에 따르면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 4구역은 작년에 8월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2003년 아현 뉴타운의 일부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해제된 곳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돼요. 해제된 곳들이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해제됐다, 다시 사업의 첫 발을 내디딘 수준이지만 매물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자, 해제됐었는데 인근에 개발을 하면서 막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다 봤어요. 근데 해제하고 나니까는 쟤네들은 아파트 됐는데 내 건 왜 안 오르지? 잘못했네, 내가 해제 괜히 했네. 다 다시 움직여요. 그래서 해제된 지역들은 언제든지 다시 될 수 있다.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한번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뉴타운으로 막 추진했다가 해제된 지역들, 그때는 노후도가 안 맞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시 노후도 기준이 완화되고 있잖아요. 다 다시 시작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뉴타운이 될 만한 곳들, 뉴타운으로 추진했던 곳들 중에 해제됐던 곳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왜 빌라들이 인기가 있냐? 대지집은 13.2제곱미터, 약 4평만 갖고 있던 빌라 가격이 12억 5천이에요. 4평이 12억 5천인데 22평이 15억이에요. 그러면은 둘 다 이게 뭡니까? 2억 5천 밖에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18평에 2억 5천 밖에 차이 안 나면 평당 뭐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4평은 1,500 하면은 한 6천만 원이고 12억 5천에 거래되는 것은 피가 한 12억 정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피가.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는 재개발은 4평짜리 12억 5천이나 22평짜리 15억이나 이게 엄청나게 싼 게 아니라 결국은 프리미엄 값이다. 금호 21구역처럼 프리미엄이 10억씩 붙기 때문에 4평짜리에 10억 붙으면 되게 비싼 것처럼 보이고 22평짜리에 10억이 붙으면 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이런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전문가들이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왜 빌라 가격이 이렇게 평당 비싼지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뭐 이제 이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재개발에 그리고 빌라에 돈이 몰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10월 15일 대책에 따르면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는 매물은 가계약금들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은 곳으로 돈이 몰립니다.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서울 전 지역은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서울 전 지역은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아파트는 갭 투자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요. 그런데도 내 집이 있으면서 이사 가지도 않을 거면서 아파트 어디 갭 투자할까 막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 아파트 갭 투자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그냥 생각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안 되는 걸 계속 생각하고 계시고 계속 왜 클릭을 해보시냐고. 이사 갈 것도 아니면서. 갭 투자 하지도 못하는데 왜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발이라도 빠르게 한시라도 빠르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초기 사업지들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 한번 보시면은요. 자, 반면 재개발 사업지에 몰려있는 빌라는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16개 지역. 그러니까 16개 단지는 이제 관리 처분을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외하면 나머지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 단계 재개발 사업지가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 전의 것들은 지금 막 수요자들이 막 몰리고 있어요. 성동구 금호 21구역 매물도 대책 발표 이후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단계다. 매물은 한개다. 웃돈이 10억 원 가량 붙은 매물도 지난달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는 매물도 많지도 않고 돈은 많이 몰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막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재개발에 있어서도 랠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계속 더더더더 조금씩 계속 더 주고 사는 그런 랠리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 초기에 저렇게 억대 웃돈이 계속 붙는 아파트로 돈을 못 가게 하니까 사업 초기에도 웃돈이 붙어요. 그러니까는 사업 초기가 될 수 있는 곳, 바로 사업 초기의 전 단계, 이제 시작하는 곳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데, 자, 어떤 데를 유심히 봐야 되는지 마지막 결론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자는 학군, 교통에 중점 두세요. 한강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강변에 계속 살다가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학군 굉장히 중요해요. 뭐 대치동 근처면 좋겠죠. 여러분들 한번 딱 보시면 애들 키우는 만한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치동, 뭐 목동, 조금 저렴한 아파트로 가려면 노원구, 그리고 뭐 한강변과 좀 가까운 데서 학군 괜찮은 데들, 광진구, 광장동 쪽, 이런 데들 빼면은 사실 애들 키울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근에 이런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는 소액으로 들어가려면은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 중에 학군과 교통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나도 출근하기 편해야 되고 애들도 키우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명칭도 되게 좋아요. 막 가리봉동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막 번동. 전국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사업 초기에 웃돈이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역명 자체가 좋은 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치동, 뭐 지금 압구정동 언제 철거해? 언제 철거할지 모르는데 막 120억 막 이래요. 언제 철거하냐고. 압구정 하나로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는 거예요. 그런데 번동에서 관리 처분한 현장이 뭐가 여러분들 알고 있고, 뭐 가리봉동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독산동 이런 데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업이 빨리 진행돼봤자 전국에서 돈이 몰리지 않으면은 초기에 프리미엄이 붙지가 않아요. 지역이 좋은 데들은 사업 초기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는 곳, 사업 초기에 돈이 많이 붙기 때문에 선점하여 차익을 확보해야지만이 여유 있게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대치동이면 대치동, 목동이면 목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일 행정구역의 아파트 값을 고려해서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이제 대규모 이주가 예정된 아파트들 3대 아파트예요. 서울에 압구정동 앞으로 대규모 이주를 할 것이고요. 자, 여의도 대규모 이주를 할 것이고 목동 대규모 이주를 할 거예요. 압구정동 이주하면 금호동 엄청나게 뜨겠죠. 자, 여의도 이주하면은 신길동, 뭐 영등포 일대가 많이 뜰 거고, 자, 목동 이주하면 어디가 뜰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개발되면서 주변 개발 호재로 대규모 개발 이주 수요가 있고, 그런 이주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한번 점프하고, 내가 또 개발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그 이주한 수요자들이 자기네들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신규 아파트 가격들이 오른 그 후광을 받을 수 있는 곳들, 이런 곳들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어디가 오를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상담하셔서 저희랑 한번 의견이 맞으면 저희랑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